예, 안녕하세요. 권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아주 공포에 질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전체 시장 상황과 함께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에 따른 글로벌 경제 상황,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좀 잠깐 볼게요. 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섹터가 지금 파랗게 거의 스머프 동선 파랗게 질린 모습이에요. 예, 지금 우리 시장이 완전히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코스닥, 코스피도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11시 20분경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 서킷 브레이크가 동시에 이렇게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분간 거래가 정지가 되고 뭐예요? 10분간 이제 단일간 매매 이렇게 됐죠.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렇게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이렇게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날은요 언제였냐면은 2020년 3월 13일 그리고 3월 19일 언제예요? 팬데믹 때잖아요. 예, 이 팬데믹 시즌 동안에 이렇게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크가 이렇게 발동이 됐었어요. 예, 지금 전체 시장 상황 잠깐 살펴보면요. 예, 볼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금 마이너스 9.65%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10%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상승하는 종목이 19종목밖에 없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900개 넘는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9개만 상승, 나머지는 다 1697개 종목이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 잠깐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얼마예요? 1조 1000억 이상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이 기관이랑 개인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장 초반에 완전히 꺾였다가 잠깐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크게 꺾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은 이렇게 잘 받쳐주고 있는데, 개인이 패닉셀러 해가지고 왕창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전일 미국 시장 역시 3대 지수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해가지고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얼마예요? 니케이도 4% 이상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네요. 중국 상해도 1%, 그리고 홍콩 항생도 이렇게 아시아 전체가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특히 또 어때요? 환율이 예, 얼마입니까? 1,400. 오늘 1,500원도 잠깐 이상 잠깐 터치를 했었는데요. 지금 1,480원 이렇게 또 환율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로 잠깐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완전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게 왼쪽에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게 분봉으로 잠깐 확인해 볼게요. 분봉으로 잠깐 확인해 보면 이거 뭐 3분봉인데요. 그래도 잠깐 확인해 보면은 12시 30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더 꺾일지 다시 올라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더 하락하기보다는 길게 아랫꼬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 상황 이렇게 많이 공포에 질린 모습인데요.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뭐 신규 종목 추천해 달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고 하기보다는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손실권인 종목들 얼마나 더 싸게, 조금이라도 더, 뭐 20% 손실인 경우에는 손실폭을 조금이라도 줄여 가지고 뭐 5% 선, 10% 선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대응의 영역인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국과 이런 전쟁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 좀 잠깐 할게요. 지금 이렇게 목소리에 준건 전체 시장 상황 설명하는 이 권프로, 뭐 하는 사람인지,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인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프로입니다. 저고요. 이 목소리 주인공이고요. 바로 전에 투자 자문사에서 저는 투자 자문과 투자 1위 목을 했죠. 먼저 말씀드린 저는 금융시장에서 15년 이상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에는 투자 자문사에서 ELW와 주식 풀업 트레이더로 일을 했어요. 풀업 트레이더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의 고유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트레이더입니다. 바로 전에는 타이틀 트레이딩이라는 캐나다 본사에 있는 타이틀 트레이딩 전문 회사에서 미국 주식, 나스닥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풀업 트레이더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장외 시장이죠. 프리 IPO라든가 벤처 투자라든가 이런 시드 투자도 했죠. 이렇게 벤처 투자, 블록딜 이런 업무를 했고요. 대학에서는 파이낸스, 금융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호주에 있는 맥쿼리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금융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죠.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투자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 그리고 금융자산관리사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제가 1회 1회 합격자예요. 이런 식으로 경력과 자격 사항이 있고요. 이런 것들로 토대로 해가지고 제 핵심 역량 보면 장외 쪽, 장내 쪽 모든 시장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이라든가 가치 평가, 그리고 투자 분석, 딜 소싱까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거시 경제 상황이라든가 미시 경제 상황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죠. 프롭 트레이더 출신으로 시장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프롭 트레이더는요. 보통 데이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리고 초단타 매매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수 진입을 하게 되면 이거를 매도하기 전까지는 화장실도 안 가요.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않고요. 이런 경험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프로필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과 글로벌 경제 위기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확전일로의 중동 장세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매크로 시장 상황 설명한 거를요. 제가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설명하기 좋게 새로 만든 자료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미국 이란 전쟁과 글로벌 경제 위기 설명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다 폭삭
내려앉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좌도 다 녹았을 거예요. 지금 뭐 20% 30% 손실이고 많게는 50% 이상 손실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종목들, 손실이 뭐 20% 30% 손실 난 종목들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20% 30% 손실 난 종목들 조금이라도 제가 손실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뭐 5% 10% 선에서 이거 손실폭을 줄인 상태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요, 하단에 보면 요 더보기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은, 아니면 요 링크 바로 누르셔도 되고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구독자 혜택 신청 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체크하실 필요 없고요. 요거 체크하세요. 맨 위에 거 소통방 대기 전략, 요것만 체크하시고요. 중요한 게 여기에다가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요 부분에다가요. 여기다가 종목명,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뭐 10개 5개 다 작성하지 마시고요. 지금 손실폭이 제일 큰 종목 그거 한두 개 정도만 작성을 해 주세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거 시청을 하시고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 다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실폭이 가장 큰 종목, 그거 한두 종목만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여기다가 종목명, 매수가 꼭 적어주시고요. 비중까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연락처 남기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가 문자로 이거 분석한 내용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리고 동의함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제가 분석해 드린다, 도움을 주겠다 해가지고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실폭이 가장 큰 종목만 이렇게 분석을 희망하는 종목만 여기다 작성해 가지고 연락처 남기셔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자세하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석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이 제가 설명드릴 내용 뭐냐면요. 첫 번째로 전쟁 계획이에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계로, 그래 가지고 미국과 이란 오늘자로 해 가지고 지금 5 일차 진입했죠. 그리고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했고요. 그리고 또 중동 아랍 국가 위협 그 주변 국가든 사우디아라비아다 UAE다 이런 쪽, 그래 가지고 확전 상황,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 가지고 지금 아시아 증시들이 더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량이, 유조선 그리고 LNG 해 가지고 이게 전체 에너지 20%를 차지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약 65에서 70% 정도가 다 중동산 원유를 받아들이는 곳이 어디예요? 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더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내용이 이겁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 해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의 지상군 투입을 막는 5가지 이유 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계 및 트럼프의 출구 전략 해가지고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장기전 위험과 5차 중동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영향, 그리고 이거에 따른 결론상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쟁 계엄이 현황입니다. 지금 5 일차 진입했죠. 그리고 28일 날 미국에서 이제 이란을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거기 통과하는 배 선박에 공격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실질적으로 봉쇄를 했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 차단.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략 20%전 세계 20%가 여기를 통해 가지고 간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반응입니다. 주말을 지나고 2일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쟁 영향을 해가지고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 보였죠. 지금 대부분이 플러스도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 쪽은 다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중동 아랍 국가 위협해서요. 그 사우디, UAE, 아랍에미레이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쿠웨이트, 바레인 등 미군 기지 위치 국가를 실질적으로 위해 가함.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에서 드론 공격했죠. 드론으로 이렇게 얘네들 어, 폭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드론 3천만 원 정도의 드론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한 발에 60억짜리 요격 미사일 해 가지고 이게 이런 뉴스도 나왔었죠. 다음으로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 이거예요. 리처드 블루멘터 상원 의원의 의뢰해 가지고 이랬어요. 민주당 소속 블루멘터 상원 의원이 비공개 의회 브리핑 참석 후 우려를 표명했다 이랬고요. 트럼프가 또 X에서 이렇게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그 어느 대통령보다 지상군 보내는 울렁증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또람프죠, 또람프.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상군 투입하는 게 그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상군 투입을 막는 5가지 이유, 큰 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거의 전쟁 트라우마. 미국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막대한 병력 손실을 겪은 트라우마를 부여하고 있고요. 이 두 전쟁에서 미국 군인이 엄청 많이 예, 사상자가 7천여 명 그리고 수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론도 지배적이지가 않죠. 우호적이지가 않겠죠. 그리고 장기전 비화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은 이번 전쟁을 짧고 강하게 끝내길 원하는데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을 하게 되면 이거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승리 불확실성 이랬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과 전보력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이란 역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구 자체가 엄청 많잖아요, 이란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는 100% 승리한다. 이런 보장이 확실히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높은 인명피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국 군인 많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공중전, 해상전과 달리 보병전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 군인이 7천여 명이 사망했고 수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위험,
높은 인명 피해 위험 그래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의 거부감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반대 여론이죠.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60%가 지상군 투입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지상군 투입은 트럼프가 이렇게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게 결정될 내용은 아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게 미국이 이란의 공격 이런 게 왜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연계 이거예요. 먼저 24년도 재작년 12월에 이스라엘과 트럼프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의 총리죠. 네타냐후 이렇게 트럼프랑 이렇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지금 바라봤을 때 전체 정보나 이런 것들로 확인을 했을 때 이 순간부터 이미 전쟁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의 예정성 해 가지고 우리나라 서강대 이 교수도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영국의 가디언지도 이게 전쟁에 예정된 걸로 이런 정보들이 확실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인제 미국이 이란 침공하고 난 다음에 공격하고 28일 날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랬어요. 40 년간의 갈망이 소원을 성취를 했다. 이란과의 전쟁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란에 대한 오랜 염원을 해소했다." 이랬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해 가지고 적대적 관계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 너무 섣부르다. 너무 갑작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의 출구 전략입니다. 먼저 맨 처음에 급습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메네이. 예. 하메네이를 제거를 했죠. 이렇게. 이게 언제예요? 1월 달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때 뭐 일 주일도 안 걸렸죠. 일 주일 걸렸나? 그때 바로 이 우두머리 마두로 체포를 했죠. 베네수엘라. 그에 마찬가지로 이란으로 급습하면서 하자마자 바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반정부 시위 이런 국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다. 그리고 약속 어떤 약속? 헬프 이즈 온 더 웨이 해 가지고 이런 국민에 대한 지원 약속 이행했다고 했고요. 일단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이 있는데 먼저 단기 전략 했을 때는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를 하고 미사일 능력 제거를 하고 조기 승리를 선언을 하고 그다음 요거죠. 차기 이란 지도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거 이게 단기 전략입니다. 이게 가장 뭐라고 해야 돼요? 이득인?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체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권 교체 추진 이건 뭐예요? 아예 그냥 이란의 정권 자체를 확 바꾸는 거예요.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트럼프는 완전한 승리로 해 가지고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겠죠. 전략적 선택 해 가지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만약에 단기 전략을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기에 종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장기 전략을 하게 되면 완전한 승리. 미국이 승리했다는 가정하에
완전한 승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트럼프는 유일무이한 대통령 업적을 남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장기 전략보다는 이 단기로 끝나는 게 더 낫겠죠. 다음으로 장기전의 위험과 경제적 영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거, 이란의 실질적인 봉쇄 조치 지금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원활한 항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냥 오늘 뉴스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유조선을 미군이 호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건너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유가 영향 받았어요. 유가가 9% 정도 상승을 하다가 트럼프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4% 정도로 떨어졌어요. 9% 정도 상승하던 게. 근데 여기서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100척이 있는데 100척을 다 호위하면서 100% 호위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중에 하나라도 이란이 공격을 해 가지고 파괴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노력 자체가 흐지부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혁명 수비대. 실질적인 군사 정치 경제의 이란의 핵심 세력이죠. 그리고 이 이란의 친미 정부 수립의 가장 큰 장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발표했죠. 차기 지도자 누구로 차기 지도자 선출했나요?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거 누구예요? 이게 조카인가 그럴 거예요. 아, 아들이군요. 아들. 아들입니다. 이 선출 가능성 해 가지고 정리하면은 요겁이죠. 세계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장기전이죠. 그 아무리 미국이 군함을 통해 유주선을 호위하고 보험을 들어주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항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단 한 척이라도 공격을 받아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면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굳건한 이상 미국의 우호적인 정보를 수입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는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아버지보다도 더 위험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습니다. 제5차 중동 전쟁 가능성이에요. 지금 보면은 사우디 그리고 UAE,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레인 협력회의 GCC 소속 국가들은 이란의 공격을 받은 후 이란 공격에 대응할 권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이란이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드론을 가지고 요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쪽이겠죠. 이게 공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공격에 대응할 권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에서 공세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 이랬습니다. 현재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GCC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중동 전역의 전쟁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5차 중동 전쟁 가능성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역 안보와 안전 보호 강조해 가지고 GCC 국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가지고 지역 안보와 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자국의 안전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게 좀 중요하니까 잘 살펴볼게요. 주요 국가의 불확실성 증가해가지고 한국, 일본, 유럽 등 직접적 연관 국가,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위협,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확대, 경제 전망 불투명성 심화. 가장 큰 게 이거겠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게 가장 크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아시아, 유럽 해가지고 지금 에너지 수송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뭡니까? 에너지 이거 수송 제대로 못하면요 어떻게 해요? 유가 급등하겠죠. 유가 급등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 설명에 나와 있는데, 에너지 안보와 위기와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직접적인 영향,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그래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극 해가지고 경제 불안정성이 확대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완전히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틀 연속 급락 해가지고 투자자들의 몸매를 맞는 상황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 장중에 1,500원이 돌파를 했어요. 저거만 다시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1,500원 돌파한 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환율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왜 그래요?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환율이 급등하면 쉽게 말해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 증시 폭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죠. 결론입니다. 시간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변수다. 전쟁 양상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시간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로는 누적이 되고 회복 탄력성을 저해합니다. 이는 투자 손실 회복의 원리와 같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를 손실을 하면은 이거 회복하는데 11%의 수익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50% 손실 회복에는 100% 수익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지 않나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틀 연속 이렇게 때려 맞고 나면은 분명 우리 계좌들 녹았을 거예요. 20% 30% 많게는 50%까지도 지금 손실인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하나하나 한 종목 한 종목 다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거 대응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영상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흐름을 끊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유사한 패턴 해가지고 가져온 자료인데요. 2월 5일, 2월 5일, 그러니까 지난달 초죠. 지난달 초에도 외국인이 많이 5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5조 4천억 이렇게 빠져나갔죠. 근데 이게 비슷한 역대 사례가 있었어요. 패턴을 보면요. 지금 이게 보면은 현재와 같은 강도, 그러니까 이거는 2월 초 기준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하고도 비슷하죠. 시총 대비 순매도 비중, 외국인의 순매도 비중이 0.1% 이상인 경우, 마이너스 0.1% 이상인 경우, 그 시기들 보면요. 언제예요? 전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언제예요? 이때 2000년도 닷컴 버블 여기죠. 붕괴했을 때. 그리고 2004년 이때 언제예요? 중국이 긴축,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 요런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언제예요? 2008년도 이때 언제예요? 금융위기 때. 그리고 언제예요? 2010년하고 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때, 이때 외국인이 마이너스 0.1% 이렇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이때는 언제예요?
2021년 언제입니까? 동학개미운동. 이때는 특이한 게 쉽게 말해야죠. 증시는 막 갔어요. 갔는데 강세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굽니까?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우리 개인들이잖아요. 개미 개인들이 끌어올린 동학 개미 운동 해 가지고 근데 이때 어때요? 외국인은 엄청나게 던졌죠. 요때 요 시기 닷컴버블 금리 인상 금융위기 재정위기 뭐 동학 개미 운동 요때 외국인이 0.1% 이상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달 2월 초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게 요거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내 순매도 비중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극단적인 셀코리아로 보기 어렵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때 닷컴버블이나 이때는 뭐 코스피 2000P 이거잖아요. 2000P 조금 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 거의 뭐 지금이야 무너졌지만 6000P 시대입니다. 시가총액이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외국인의 5조 순매도 이거는 큰 셀 코리아로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된다. 과거 역대 사례와 유사하지만 그게 다르다. 이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름입니다. 전쟁과 주식시장, 과거 경험들 증시 충격 장기화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 이랬는데요. 이게 지금 자료 보면요. 이거 뭐냐면은 1차 중동 정쟁, 요때가 2차, 이게 3차, 지금 4차 이래요. 근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 파랑색, 파랑색, 파랑색 요 부분이 뭐냐면은 전쟁 당일에 전쟁 당일의 주가 변화율이에요. 이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요 분홍색 이거는 일 주일 후 그리고 이 회색이 한 달 후 변화율인데 어때요? 일 주일 한 달 후에 1차 중동 전쟁 때는 바로 예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2차 중동 전쟁 때는 이때는 조금 컸죠. 수에즈 사태 해 가지고 이때는 마이너스 결론적으로 해 가지고 2 개월 후에는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섰고 3차 중동 전쟁 때도 당일날은 마이너스 1.5 였지만 일 주일 후 그리고 1 개월 후 이렇게 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4차 때는 아예 당일날도 이렇게 플러스였고 일 주일 후 그리고 1 개월 후에도 이렇게 플러스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전쟁과 주식시장 과거 경험들을 봤을 때 이렇게 증시 충격 자체가 이렇게 장기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요 2차 중동 정쟁 때 이때 수에즈 운하 사태급으로 격상되지 않는 한 중동 정제 증시 충격은 단기에 그칠 걸로 보인다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가 지금 너무 크게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유가 우려가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가 수익률을 나타난 표예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당일날은 마이너스 뭐 플러스 했지만 1 개월 후 1년 후 보면은 대부분이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이때 언제요? 걸프전 때. 이때만 조금 1 개월 후에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조금 깊었었지만 1년 뒤에 봤을 때는 다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 증시는 단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랬습니다. 한국 경제와 이게 표가 얘기했잖아요. 유가에 관련된 거 유가 우려를 높였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한 거예요. 예.
한국 증시는 단기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찌 됐건 영향이 있을 거다. 예, 이거예요. 한국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은 유가 상승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간 주가가 급등해서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태다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정세를 쳤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 중반대로 치솟으며 오늘 1,500원까지도 갔었죠.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을 자극할 수 있고 그간 상승으로 차익 실현 욕구도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달러 환율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은 자금 유출을 자극을 한다. 그래서 빠져나가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영향을 받는다. 이랬잖아요. 다만 장기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과거 전쟁 등 지정학적 충격이 한국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단기 영향에 그쳤다. 이런 사태도 유가 이외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했어요. 이런 사태가 AI 투자 붐을 꺾을 가능성은 높지가 않죠.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가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해가지고 이번 사건에 대한 업종 영향은 에너지, 방산 등 수혜 산업이고 IT도 유가와 역외관계이나 AI 투자 강세로 해가지고 영향은 단기적일 걸로 보인다.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과 글로벌 경쟁 상황 간략하게 점검해 봤습니다. 다시 시장 상황 볼게요. 지금 다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꼬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락폭을 키우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8%, 삼성전자도 10% 이상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 새로운 종목을 추천한다던가 뭐 이런 종목 앞으로 갈 거니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 거 의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은요, 단기적이로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의 영역으로 맞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분명 손실권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현대차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차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손실이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20% 30% 손실인 종목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도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플러스로 뭐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최대한으로 손실폭을 줄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영상에서 이 영상 하단에 보면 여기 더보기 있죠. 요거 누르시면, 아니면 요거 링크창 그냥 누르시면요, 이렇게 링크 나오잖아요. 아무거나 하나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독자 혜택 신청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보다도 지금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요 부분만 요것만 체크하세요. 소통방 대응 전략 매도 타점 요것만 체크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을 원하는 종목 그것만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 주세요. 원하는 종목 많이 적지 마시고 한 종목
지금 뭐 손실이 제일 큰 종목 있잖아요. 그거 한 종목만요. 왜 그냥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분석해 주세요 했을 때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종목 그 뭐야 손실폭이 아주 큰 종목 요 종목만 여기다가 종목명 그리고 여기다가 매수가, 매수가 꼭 적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요거까지 비중까지 적어 주시면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이렇게 적으셔 가지고요. 요거 여기다가 연락처 남기셔야 되겠죠. 010 뭐뭐뭐 뭐뭐뭐 하면은 이제 제가 이거 분석한 내용 문자로 쏴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니까요.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손실폭이 제일 큰 거 그거 한두 종목만 여기다 작성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자세하게 분석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연락처 꼭 남기시고요. 그리고 동의엄 제출하셔 가지고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시장 상황 힘든 시장 상황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혜택 신청이니까요. 지금 영상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 하시는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종목 진단 꼭 저한테 문자 안내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 많이 어렵지만 같이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